당연히 유튜브에 인기 되게 많다. 사실 정말 내용이 좋아가지고. 아니야, 아닐 수 있어. 내용이 중요해. 원래 마케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발표자 정다은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P2P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드 검색 방법을 알아보고 찾은 노드에 연결하는 방법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 원래는 노드 연결 후에 P2P 네트워크에서 블록 동기화 방법이랑 블록 및 트랜잭션 전송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앞에 두 개까지만 해도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연결하는 방법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검색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별 검색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두 종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는 크게 4가지 기능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지갑 기능, 그리고 채굴 기능,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기능, 그리고 네트워크 라우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하는 비트코인 코어가 대표적인 풀 노드라고 할 수 있고, 지갑 기능과 네트워크 라우팅 기능을 하는 비트코인 J가 대표적인 라이트웨이트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파란색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은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 하지는 않고 블록 헤더만 다운로드해서 인근의 풀 노드에게 헤더와 거래 정보를 요청해서 거래 검증을 하는 노드입니다. 어쨌든 두 종류의 노드 모두 P2P 네트워크 라우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드 검색과 노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노드 검색 메커니즘은 차례대로 이렇습니다. 1번, 만약에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피어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면 이 정보를 캐시 혹은 DB에 저장해두고 재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번, 만약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피어 목록이 없다면 DNS 시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마지막 방법은 이번 방법으로도 피어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하드코드된 IP 주소들을 이용하는데, IPv6 포맷으로 비트코인의 체인 파라미터 시드.헤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1200개의 IP 주소가 하드코딩 되어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참여 노드는 포트번호 8333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드코딩 1200개 모두 포트번호 8333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소스코드 제일 아랫부분에는 테스트넷을 위한 하드코드된 7개의 IP 주소도 선언되어 있고, 비트코인 테스트넷은 포트번호 18333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333으로 하드코딩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 메커니즘에서 풀 노드 클라이언트인 비트코인 코어는 3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진행을 해서 노드를 탐색을 하고, SPB 노드, 라이트웨이트 노드는 1번 방법은 시도하지 않고 2번 방법이랑 차례로 3번 방법을 사용해서 피어를 검색합니다. 1번 방법을 사용할 때 가지고 있던 노드 목록이 노드가 네트워크를 떠났거나 IP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등 가지고 있는 노드 목록이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연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1번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 노드를 찾을 수 있는 2번 방법부터 시도를 해서 노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 검색 메커니즘 중 두 번째 방법이었던 DNS 시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NS 시드 방법도 아까 세 번째 방법처럼 하드코딩된 시드들을 이용하긴 하는데, 얘네는 비트코인 코어 소스 코드에 체인 파라함스에 선언이 되어 있고, 이 시드 비트코인.sipa.b 하고 블루멧, 조나스 이런 애들이 선언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한테 DNS 시드 쿼리를 보내고 이 호스트들이 풀 노드들의 IP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노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DNS 시드들한테 IP 리스트를 요청하고 받는 방법 중 하나로 유닉스 디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디그 명령은 유닉스에서 도메인하고 기타 쿼리 옵션 같은 거를 붙여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그 도메인 이름 주인인 해당 도메인이 그 디그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IP 리스트를 밑에 그림처럼 출력을 여러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system.net 그 네임스페이스에 DNS get host address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입력되는 get host address 메소드에 입력되는 인자에 입력된 호스트가 그 실시간 트래픽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노드 정보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된 노드를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방금 유닉스 디그 방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그 IP 리스트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get host 어드레스를 쓰더라도 트래픽 정보뿐만 아니라 그 호스트가 지정한 특정 IP들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던 거에 대한 내용 보충인데요. 그 DNS 시드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적인 DNS 시드는 네트워크 스캐닝 작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IP 주소들을 리턴을 해주고 정적인 DNS 시드는 수작업으로 노드들의 IP를 갱신을 해서 답을 해줍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뢰되는 풀노드 IP를 활성화 상태가 아니더라도 리턴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DNS 시드의 결과는 그 호스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드 운영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IP 리스트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악의적인 이클립스 공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할 때 DNS 시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네트워크에서 그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 방법 쓰지 않고서 처음 네트워크에 딱 참여했을 때 노드 리스트를 얻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드 코딩된 DNS 시드들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코어의 개발 기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겠습니다. 커밋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기여를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신뢰되고 있는 개발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아까 봤던 비트코인 코어에 하드 코딩되어 있던 DNS 시드 리스트입니다. 피터, 블루멧, 조나스 크넬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신뢰되는 사람들의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DNS 시드를 선언을 해놨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DNS 시드는 그 P2P의 분산화된 성질을 해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알려드린 검색 메커니즘인데 비트코인 코어는 알게 된 피어에 대한 기록을 디스크상의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을 했을 때는 얘네만을 가지고 웬만하면 연결을 시도하고 그 목록이 모두 뭐 잘못된 IP들이거나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DNS 시드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런 검색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상의 피어를 일단 알게 되면은 이 피어들에게 이제 get 어드레스 메시지를 보내서 피어 목록을 요청하고 이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어들 중에서 3시간 이내에 활성했던 활성 노드의 목록을 어드레스 메시지로 최대 1000개의 IP까지 보내줍니다. 아래 표는 어드레스 메시지의 페이로드인데 페이로드는 그 메시지 전달하고 할 때 헤더가 아닌 메시지 바디 부분으로 이 메시지에 특화된 그 메시지 구조입니다. 첫 번째 필드는 int 값으로 몇 개의 어드레스를 담아 보냈는지 정보를 담아 보내고 두 번째 필드는 어드레스 리스트들인데 3시간 이내 활동했다는 인증 수단으로 그 타임스탬프 정보를 저기 uint32 저기에 담아서 보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get 어드레스 요청을 보내기 전에 어드레스 메시지를 먼저 노드 B에게 보내는데
이거는 자기 정보를 어드레스에 담아서 먼저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get 어드레스 요청은 그 어드레스 메시지처럼 페이로드가 없이 그냥 헤드만 있기 때문에 get 어드레스 요청만으로는 보내는 사람 정보가 확실하게 가지 않아서 어드레스를 먼저 보내고 get 어드레스를 다시 보낸 다음에 어드레스 목록들을 받는 식으로 네, 다른 노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은 노드 목록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TCP/IP 계층 위에서 별도의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진행하기 때문에 TCP 핸드쉐이킹 과정이 먼저 발생된 후에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핸드쉐이킹 과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노드 연결을 위한 두 번째 핸드쉐이킹인 비트코인 프로토콜 핸드쉐이킹은 서로 버전 메시지에 프로토콜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IP 주소, 블록 높이 등 정보를 담아서 보내고 버전 액크놀러지 메시지, 밑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핸드쉐이킹을 끝을 냅니다. 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꼭 거쳐야만 P2P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라든지 블록 교환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쉐이킹에 사용된 버전 메시지의 페이로드입니다. 그래서 버전 액크놀리지 메시지도 아까 봤던 그 get 어드레스 메시지처럼 페이로드가 없고 액크놀리지 한다는 메시지만 통 보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서 여기 PPT에 넣지 않았고 이 버전 메시지는 프로토콜 버전이랑 그리고 버전 메시지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를 같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실제 버전 메시지의 교환 정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방향으로 192로 시작한 IP가 92로 시작한 IP에게 버전 메시지를 보낼 때 밑에 파란색 글씨로 된 거 보시면은 프로토콜 버전,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의 IP 주소, 소프트웨어 정보, 그리고 보유한 블록의 높이 정보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92로 시작한 IP가 192에게 버전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버전 액크놀리지 메시지랑 같이 버전 메시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 후에 192로 시작한 IP가 마지막으로 92 버전 메시지에 대한 버전 액크놀리지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두 번째 핸드쉐이킹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버전과 버전 액크놀리지 메시지로 연결이 성사되고 나면은 참여자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가 약 30분 간격으로 핑과 퐁 메시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만약 90분 동안 상대 노드로부터 퐁 응답을 받지 못하면 노드는 상대방 노드가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노드 간 연결을 종료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핑 메시지에는 랜덤으로 생성된 넌스 값을 담아서 보내고 퐁 메시지는 핑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넌스 값을 그대로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무조건 퐁만 계속 쏘는 애가 아닌 거를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핑, 퐁의 교환 과정입니다. 아까처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이 방향으로 192로 시작하는 IP가 92로 시작하는 IP에게 핑을 보내고 이따라서 92도 192에게 핑을 보냅니다. 그리고 0.3초 간격으로 92가 먼저 받은 핑에 대한 응답으로 퐁을 보냅니다. 그리고 0.08초 간격으로 192도 92에게 핑에 대한 응답으로 퐁을 보냅니다. 아래에 보면 퐁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의 그 핑으로부터 받은 논스 값을 포함해서 같이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한 번에 최대 몇 개의 노드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비트코인 코어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디폴트로 최대 125개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하고 보통 8개의 아웃바운드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117개의 인바운드를 가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바운드는 외부에서 나에게 보내오는 연결이고 아웃바운드는 내가 외부에 보내는 연결이기 때문에 아웃바운드가 8개라는 것은 내가 트랜잭션 또는 블록을 브로드캐스트 할 때 내 어드레스 목록에서 무작위로 8개의 노드를 선택해서 이 노드들한테 멀티캐스팅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연결은 최대 117개까지이므로
내가 가진 노드 목록 중 최대 117개까지 연결해서 트랜잭션이나 블록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리얼타임 비트코인 정보를 나타내는 사이트에서 피어 정보를 찾아본 것인데, 아웃바운드 커넥션은 아래 그 진한 주황색 라인으로 그 변동 없이 항상 꾸준히 8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항상 8개의 아웃바운드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전송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인바운드 커넥션은 하늘색 라인으로 약간 들쭉날쭉한데 최대 117개 안에서 그 계속 연결을 유지해서 보냅니다. 보통은 110개에서 117, 8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저기 연두색 라인이 풀노드 커넥션이고 그 노란 라인이 SPB 노드 커넥션으로 그 보통 풀노드랑 연결을 꽤 많이 하고 그 라이트웨이트 노드랑은 연결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